어린이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13화 어둠 속의 빛 상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 태오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레스트레이드 경감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 홈즈와 나, 그렉슨 경감 모두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 그렉슨 경감은 마시던 차를 쏟을 정도였다니까. 나는 다시 홈즈의 표정을 살펴보았어. 홈즈는 입술을 깨물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지. 스탠거슨까지 죽었다고요? 이거 꽤 복잡해지는걸? 그렇잖아도 복잡했는데 더 어렵게 됐습니다. 레스트레이드, 지금 얘기 확실한 거야? 스탠거슨 씨가 묵었던 호텔 방에서 곧장 이리로 오는 길이야. 그리고 내가 스탠거슨 씨의 시체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그렉슨 경감에게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수사한 것들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죠. 사실 나는 드리버 씨 살해에는 스탠거슨 씨가 관계됐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탠거슨 씨가 살해된 이상 내 생각은 틀린 거죠. 어쨌든 그 전까지 나는 스탠거슨 씨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그자의 행방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드리버 씨와 스탠거슨 씨 두 사람이 3일 저녁 8시 반경 유스턴역에 갔다는 것은 하숙집 앞에서 그들을 태운 마부를 찾아내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드리버 씨는 다음 날 새벽 2시에 시체로 발견됐죠. 그래서 스탠거슨 씨가 8시 반부터 범행 시간까지 무엇을 했는지, 또한 범행 뒤에 어디로 갔었는지를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죠. 우선 리버풀 쪽에 전보를 쳐서 스탠거슨 씨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미국행 배에 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스턴역 부근의 호텔이나 하숙집을 샅샅이 뒤졌죠. 내 생각에 두 사람이 역에서 헤어졌다면 그날 밤은 역 부근의 숙소에 묵고 이튿날 아침 역 앞에서 만나는 게 자연스러울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른 약속을 했을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스탠거슨 씨는 역 주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아침부터 찾아다녔죠. 그러다 오전 8시쯤에 할리 데이비스 호텔에 스탠거슨 씨가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호텔 종업원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대답하더군요. 스탠거슨 씨가 이틀 전부터 기다렸다고요. 이틀 전부터요? 네. 그래서 난 스탠거슨 씨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종업원은 방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9시에 깨워달라고 했다면서요.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당황한 스탠거슨 씨가 모든 것을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2층에 있는 그의 방으로 향했죠. 그때 난 경찰 생활 20년 동안 보지 못한 섬뜩한 것을 보았습니다. 등줄기가 오싹했죠. 스탠거슨 씨가 있다는 방문 밑으로 한 줄기 피가 뱀처럼 꿈틀거리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몸으로 부딪혀 박차고 들어갔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창문이 열려 있고 창 밑에 잠옷 차림의 남자가 몸을 구부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지고 손발이 굳어 있었죠.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얼굴을 돌려 호텔 종업원에게 확인시키자 투숙한 스탠거슨 씨가 맞다고 했습니다. 심장을 꿰뚫은 깊은 상처가 있고 그것이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체에는 무서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로 글씨를 적어놨겠죠. 우리가 아는 라헬라고요. 맞습니다. 난 몸이 오싹해졌어. 우리 네 사람은 잠시 침묵에 잠겼지. 범인이 벌이는 짓들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이상하고 섬뜩한 것이 느껴졌어. 난 전쟁터에서도 많은 시체와 피를 보았지만 이 사건은 그것과는 달랐어. 생각하면 할수록 오싹오싹 소름이 돋았지. 레스트레이드는
하던 말을 계속 이어나갔어. 그런데 범인을 본 사람이 있답니다. 우유 배달을 하는 청년인데 호텔 뒷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늘 그곳 바닥에 있던 사다리가 2층에 걸려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것도 창문이 활짝 열린 채로요. 우유 배달 청년이 이상하다며 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답니다. 여유 있게 휘파람을 불며 내려오는 걸 보고는 당연히 건물 수리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대요. 그야 당연하겠죠. 범인의 특징에 대해 물어보니 키가 크고 얼굴이 붉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사다리를 오르내리기에는 불편한 갈색 외투를 입은 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죠. 살해 현장에 가보니 손을 씻은 듯 세면기에 피가 섞인 물이 있었고 침대 시트에 칼의 피를 닦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볼 때 범인은 살인을 한 뒤 한동안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격자가 말한 범인의 특징은 홈즈가 추리했던 것과 같았어. 나는 순간적으로 홈즈를 바라봤지. 분명 거만한 표정을 짓겠지? 하지만 홈즈의 얼굴은 평소와 같았어. 방 안에는 범인의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던가요? 별로요. 스탠거슨 씨의 주머니에는 드리버 씨의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탠거슨 씨가 늘 드리버 씨를 대신해 계산했으니 지갑이 있다고 이상할 건 없습니다. 지갑 속에는 80파운드의 꽤 큰 금액이 있었습니다. 도둑 맞은 흔적도 없었고요. 때문에 두 건의 살인사건 동기가 돈이 목적이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스탠거슨 씨의 주머니 속에서 한 통의 전보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미국 클리브랜드 시에서 발신한 전보로 내용은 JH는 지금 유럽에 있음입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 밖에 다른 건 없었나요? 딱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스탠거슨 씨가 잠들기 전에 읽었던 것으로 보이는 소설책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죠. 의자 위에는 담배 파이프 하나, 그리고 타자기 위에는 물이 반쯤 남은 컵, 창틀 위에는 알약 2개가 든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좋았어! 중요한 단서가 잡혔어. 이제 사건은 풀린 거나 마찬가지야. 홈즈가 소리를 지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 두 경감은 갑작스러운 홈즈의 행동에 놀란 듯 눈치만 보았지. 홈즈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 무척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마리가 풀렸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부터의 상세한 조사로 보완해야겠죠. 하지만 제게는 드리버가 역에서 비서 스탠거슨과 헤어질 때부터 스탠거슨이 시체로 발견될 때까지가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그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레스트레이드 경감, 그 약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다행히 갖고 있습니다. 지갑하고 전보랑 같이 경찰청에 보관하려고 갖고 온 건데 이런 우연이 있나요?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제가 들고 온 건데. 약을 주세요. 어때 왓슨? 이게 보통 알약 같아 보여? 글쎄, 이건 가볍고 투명한데 물에 녹겠는걸? 그렇겠지. 그런데 왓슨, 전에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의 개가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들었어. 어떻게든 편안히 죽을 방법이 없겠냐고 너랑 아주머니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맞지? 맞아. 그렇긴 한데 그럼 그 개를 데리고 와주겠어? 나는 홈즈의 말대로 아래층에 내려가 주인 아주머니의 개를 안고 올라왔어. 개는 숨소리가 거칠고 눈빛이 흐리고 주둥이 언저리가 하얗게 변해 있었지. 개는 죽음을 앞두고 큰 고통 속에 있는 게 분명했어. 홈즈는 주머니 칼을 꺼내며 말했지. 그럼 이 알약을 반으로 쪼개겠습니다. 반쪽은 다음을 위해 보관하기로 하고 남은 반쪽을 컵 속에 물에 타봅시다. 보세요. 왓슨의 말대로 금방 녹았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요. 녹아서 사라졌네요. 근데 이게 스탠거슨 씨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너무 조급하게 다그치지 마세요. 곧 알게 됩니다. 자, 개가 먹기 좋도록 여기에 우유를 약간 타보죠.
이대로 접시에 담아 개에게 주면 잘 먹겠죠? 홈즈는 이렇게 말하며 접시를 개의 입가에 놓았어. 개는 그것을 깨끗이 핥아먹었지. 우리는 홈즈가 말한 대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 기대하면서 개를 지켜보았어.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 개는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고 빛을 잃은 눈으로 우리를 둘러보고 있었어. 알약은 개에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영향을 미친 게 분명했지. 그건 약이 아무 효과도 없다는 말이야. 홈즈도 마찬가지였어. 시계를 보며 개를 지켜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지. 아랫입술을 깨물고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소리내 두드리는 게 초조하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지. 두 경감은 홈즈가 난처한 입장에 빠진 것이 나름 고소했나 봐. 묘한 미소를 띠며 홈즈를 바라보았어. 결국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신없이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지.